3월 2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87,000달러 중반에서 88,000달러 중반, 한 10,000달러 범위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타이밍에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원하게 돌파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알트들도 사실 색깔은 빨간데 지금 숫자를 보면 대체로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 2달여에 걸친 조정 양상이 이제 슬슬 마무리 국면인가 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일단 89,000달러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89,000달러 뚫어내면 이제 90,000달러 위로 가는 거고, 89,000달러에서 저항 세게 맞으면, 만약에 롱스퀴즈가 나올 정도로 빵 한번 때려 맞으면은 다시 한번 이제 70,000달러대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 분수령을 꼽아보자라면 이제 3월 28일에 PCE 데이터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 9시 반인가 10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한번 방향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바라기에는, 관세 이슈도 이 최악의 국면은 지난 듯한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라고 기대하기에는 2월 CPI 데이터의 방향성과 맞춰서 긍정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61%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CP 캐피탈은 미국 주식시장 급락이 끝났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을 포함한 주요 전문가들은 투심 회복과 이 계절적인 상승세가 겹치면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2분기, 그 중에서도 4월은 비트코인과 S&P 500 등이 연말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시기로 알려져 있다. 2분기 시작 지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사실 지금 계절적인 상황으로 반영되지 않은 게 1분기의 흐름이었잖아요.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얻어맞았고, 당장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지금 10년 최악의 1분기 이 퍼포먼스를 확인해주고 있는데, 4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2분기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렇게 내던지고 있습니다. 더블록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비트코인이 강세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가격 하락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시장 상황이 2분기 반등을 가리키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으로 인해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2분기에 확실한 건 금리 인하 한 번은 하잖아요. 그게 5월이든 6월이든 기대하기에는 이제 한 5월쯤 빵 하고 터져주면은 아주 산뜻한 5월과 6월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분기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잇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이언 리, 최근 비트코인이 미국 기술주와 동반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암호화폐 그리고 기술주 급등은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거시경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관세. 물론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가 남아있고 여전히 유럽 쪽과는 날을 세우고 있지만, 어쨌든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부 흑해 휴전까지 지금 합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재반 환경이 아주 예쁘게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위험자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기술주, 특히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은 투자자 기반이 겹치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보다 기술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비트코인과 기술주 커플링이 심화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내적 이슈가 없는데 증시 흔들리면서 기술주 때려 맞으면서 비트코인 같이 때려 맞는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 구조적 취약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티로 프라이스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로 프라이스 굉장히 유명한 미국 투자 기업이죠. 비트코인 현물은 최근 평균 채굴 비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전통 시장의 상품과 비교한다라면 좋은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굴 비용이 86,000달러 전후잖아요. 그래서 요 근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이 채굴 비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결제는 핀테크 그리고 AI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모든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AI 산업 발전의 수혜를 받는 암호화폐 채굴주 등을 보유해서 블록체인 투자에 노출돼야 한다. 정말 우리 같은 투자자들 듣기에 굉장히 아주 많이 기분 좋은 그런 멘트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티로 프라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기는 진짜 확 바뀌었구나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블랙록은 진짜 비트코인의 진심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에다가 비트코인 ETP를 출시를 시켜버렸습니다. iShares 비트코인 ETP가 현지 시간으로 3월 25일 독일 제트라,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될 예정이다. 티커가 좀 차이가 있네요.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상품을 뒷받침하는 비트코인 현물을 보관할 예정이고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 모두 거래가 가능하다. 유럽에다가도 우리가 싹 다 헤쳐먹겠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급감했기 때문에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점을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채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대형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서밋 연설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과 유동성 모두 감소하고 있고 거시경제적인 이벤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입량 14일 평균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2월에 58,600개에서 현재 26,900개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건 역시 시간 문제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이름을 바꿨죠. 스트래티지를 표방하고 있는 메타플래닛이 내년까지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0.1%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2만 1000개를 확보할 계획이라는 점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현재 335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 물량을 크게 늘려서 사실상 비트코인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는데 비트코인 매수하면서 메타플래닛을 모르는 사람이 이 시장에 없을 정도의 그런 또 브랜드 마케팅 효과까지 지금 얻어내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인 투자를 열어야 되는데 좀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뭐 어쨌든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자산 클래스이고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 순자산의 10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 완전히 메타플래닛의 이거 CEO 멘트인데 비트코인의 지금 확신범이라는 걸 사실상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멘트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멘트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자 2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비트코인 시즌에 해당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고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꿈틀거림도 느껴지고 있다는 점에서 뭐 길어봤자 뭐 연준 FOMC 금리 인하 해봤자 5월 아니면 6월이니까 그때가 또 이렇게 한 반 한 반 성큼성큼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느끼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얼비전 그룹의 제이미 쿠츠는 암호화폐 시장 상위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 관련 지표 그리고 알트 시즌 지수를 보면 현재 알트코인의 구조적인 폭락은 이미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자산군 투자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차치하면 현재 지표들은 과거 양질의 알트코인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수준에 도달했다. 지금부터 이제 달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지점은 양질의 알트코인. 이게 막 이상한 듣보잡 뭐 하는지도 모르는 프로젝트들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사실 저는 대장들 그것도 조금 내키지 않으면 테마별 대장들 위주로 알트들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이 급락 조정장을 경험을 하면서 이 가벼운 애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물론 폭등할 때 또 그 폭이 엄청 크지만 그렇게만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이게 도박판에 참여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양질의 알트코인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선명하고 그냥 각 테마별 대장들 보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꾸 이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투기적인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지점이지만 어쨌든 양질의 알트코인들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그런 수준 이제 반등할 수 있다는 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리얼비전 그룹의 제이미 쿠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 칼문, 알트 전체 시총 주간 차트입니다. 시장은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항상 인내심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거 다 경험했거든요. 이 사이클을. 이걸 다 경험을 했는데 이때 다들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결코 그런 개미들의 기대만큼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마어마한 폭락으로 시장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급격한 정말 알트들 7-80%씩 조정을 받는 급격한 약세장 그리고 저점 확인하고 반등 다시 한번 폭등 그리고 또 한번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을 때 이제 슬슬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게 바라보고 나의 조바심 왜 안 올라 왜 안 날라가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심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시장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사이클적인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휩쓸리지만 않으면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든 뭐 주식 시장이든 뭐가 됐든 원하는 목표 근방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의 힘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도박하듯이 빚 땡겨서 비투 이렇게 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 시간의 힘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되 놀아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조차도 이 변동성 극강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장조차도 사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게 사실 차트의 흐름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시간의 흐름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나마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들이 이른바 마켓 메이커들인데, 우리가 마켓 메이커들이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내 어떤 심리를 대입시키고 왜 안 올라, 왜 안 날라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확실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시간의 흐름, 시간의 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허함을 갖는다라면 충분히 승산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과 패턴이라는 게 워낙 선명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인정을 하면 지금의 흐름조차도 지금 되게 예쁘잖아요. 삼각형 돌파했고 삼각형 기존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리테스트를 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3주에 걸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리테스트를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 알트시총 주간 차트를 보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솔직한 그런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일단 조금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분석가 알리는 이더리움이 실현 가격인 2040달러로 회복을 했다. 그래서 다음 중요 장애물은 2300달러가 되는데 가격 밴드가 강력한 저항을 시사하고 있다. 2300달러 얼마나 잘 뚫어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의 규모가 5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어마무시한 소식을 코인데스크가 기사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실물 자산 토큰화 기업인 시큐리티타이즈의 협업으로 발생되는 비들로의 자금 유입이 토큰화 국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들의 시장 가치는 2주 만에 10억 달러 증가했다. 작년 3월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 첫 번째 국채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느덧 1년 만에 50억 달러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블랙록이. 그리고 비들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또 확장된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블랙록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또 한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의 경쟁사이자 대형 금융사 피델리티 역시 최근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하겠다라고 공식화했다. 전 메이커 다오, 이 스카이의 생태계 파트너인 스파크는 비들, USTB, 센트리퓨지 펀드 등의 10억 달러 할당 계획을 밝혔다. 토큰화 미국 국채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블랙록의 비들 초기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 XRP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를 또 출시를 했죠. 토큰화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 같죠. 이런 것만 딱 봐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트 어디를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RWA 테마를 클릭해서 공부하면 된다. 이걸 뭐 한 50번 정도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파트 2에서 리플 소송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끝나서 정말 존 디튼의 표현처럼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파트 2에서 리플 소송 종료 이야기 중점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